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2차 대전 이후 일본의 경제 부흥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990년대 초에 일본 경제에 거품이 생기면서 지금 2023년까지 거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표현으로 대두되는 일본 경제의 몰락 과정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980년 중반 일본은 미국과 함께 자국 통화인 엔화에 대하여 경제 폭망의 길로 가는 도화선 같은 역사적 일을 협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입니다. 이로 인하여 엔화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1달러에 280엔에 하던 가치가 한 달러당 140엔으로 절반으로 절상이 되었습니다. 즉 엔화 가치가 순식간에 상승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급격하게 수출이 하락하고 경기가 침체에 이르자 일본 정부에서는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하여 급격하게 이자를 낮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은 싼 이자를 바탕으로 이때가 기회다 생각하고 각종 주식 및 부동산에 돈을 밀어넣고 블러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니케이 지수는 폭등을 하게 되고 부동산 가격 또한 폭등을 합니다. 심지어는 도쿄 땅을 팔면 미국을 살 수 있고 각 기업에서는 인력을 구하려고 거마비로 2만엔 정도의 차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당시 면접자들은 회사 10군데 정도만 돌아다니면 웬만한 소형차 한 대를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인들은 버블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일본인들은 더더욱 시중에 넘치는 돈의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매일 밤 클럽에서는 파티를 하였고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부어라 마셔라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1990년 초 일본 재무정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를 가하면서 순식간에 주식 가격은 떡락을 하게 됩니다. 실례로 주택 가격의 90% 떡락하여 은행들은 부실 담보를 팔아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은행들도 같이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채권 회수의 삽질로 인하여 장기 불황의 신호탄이 되어줍니다. 여기에 피박의 쓰리고까지 터지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입니다. 이로 인하여 동아시아에 막대한 대출을 해주었던 일본은 또다시 하이킥을 처맞게 되어 일본 금융사들은 연쇄 파산을 맞게 되고 국민들은 옷가네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해 주머니를 닫았고 이로 인하여 기업들의 수익성이 나빠져 자금난이 빠지고 금융권은 대출을 추려 유동성까지 지하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일본 경제는 떡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였지만 한번 다친 일본인들이 주머니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성장 기조는 2010년대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일본 정부의 계속되는 헛발질에 그 당시 일본 사회는 여러가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문화적으로는 갸루 문화가 꼽히고 또한 사회적 패습으로는 원조 교제가 유행이었으며 청소년들은 각종 사회중범죄에 중요한 인물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유행한 청소년의 혼란한 가치관을 난해하게 작품에 그린 애니메이션이 유행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시장에는 극도의 한파가 찾아와 청년들은 사회에 환영받지 못하는 젖밥 신세가 되었고 주머니 사정을 어떻게라도 해결하기 위해 빠진코 가서 한 방을 노리던 그 많은 국민들은 돈을 다 빠진코에 퍼버리고 후지산에 가서 마음을 달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 열강의 식민지 시대에 자행했던 많은 죄가 있어서인지 일본 경제는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2008년 미국을 강타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또다시 타이슨의 카운터 펀치를 맞고 넉다운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 중국에게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의 지위도 뺏기게 된다. 하지만 국가 모라토리엄의 극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일본은 미국의 세계 최대 해외 채권국이고 게다가 지칠 회원국으로 미국과 무기한 통화 스와프도 체결되어 있습니다. 즉, 이 정부가 경제정책을 삽질을 하여 대규모 부실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매년 해외에 투자해놓은 채권의 수익이나 이자 배당으로 손실을 메우는 것이다. 하지만 또다시 일본 경제의 결정타가 찾아온다. 바로 2011년 일본 도호쿠지 앞 태평양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진도 9.0 정도의 초대형 쓰나미가 일본 동북부 해안을 덮치면서 일본 땅에 대재앙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자력 발전소 2개가 폭파되었고 그 지역 근처의 모든 도시들은 파괴되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또다시 자연재앙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방에서의 건설 경기 붐을 일으켜 약간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자민당 출신의 아베가 일본 내각 총리 대신으로 지명되면서 일본 경제에 중요한 또 다른 핵 삽질을 하게 됩니다. 일명 아베노믹스라는 즉 물가가 정해놓은 목표치가 될 때까지 중앙은행에서 계속 돈을 찍어내는 것이다. 어쨌든 이 정책으로 순식간에 일본 니케이 지수는 폭발적으로 또 다시 거품을 만듭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는 이무제한적 정책으로 인하여 다 기업에서는 일자리가 생기고 다시 일본 경제가 부활하는가 싶었지만 역시나 2019년 말 최악의 악재인 코로나를 만나 또다시 나락으로 가게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후 아베노믹스의 경제정책은 또다시 국민들의 힘들 잃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 총리 대신인 기시다 내각이 현재 일본의 경제를 이끌고 있지만 이 역시 미국 FRB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아직 중환자실에서 계속 이런저런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경제적으로 따돌리고 일본이 독도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